별들의 메시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제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챕터의 제목은 정신 및 지배 행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천궁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 즉 주인공이 되는 행성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행성들은 연극에서 배역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배역들 가운데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천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역에 해당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어떤 행성이 주역이냐에 따라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지죠. 주역이 되는 행성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인간 개성을 구성하는 체계의 최상단에 있죠. 정신이란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나 태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장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천궁도의 주인공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한데요. 상승점이 속한 사인의 지배 행성을 천궁도의 주인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령 상승점이 양자리에 있었다면 양자리의 지배 행성은 화성이므로 화성이 바로 천궁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때 지배 행성이 실제 어느 사인, 어느 하우스에 있는지는 당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위치한 사인이나 하우스가 그 행성에 유리해야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별로 힘이 없다면 제 역할을 잘 못하며 다른 행성에 의존하는 힘없는 주인공이 되지요. 일단 상승궁의 지배 행성을 파악했다면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겪으며 성장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행성별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행성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어스펙트가 있으면 장점 위주로 가고 나쁜 어스펙트가 있으면 단점 위주로 갑니다. 특히 나쁜 어스펙트는 토성, 화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소위 흉성들과 합, 평행, 사각, 충을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주의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이 주인공일 경우, 어스펙트가 좋으면 태양의 장점이 활성화되어 활기 넘치고 용감하고 야심적입니다. 본성이 고상하며 자부심이 높고 작은데 연연하지 않죠. 인정을 받거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누구 밑에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뭔가를 과시하고자 하는 본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어스펙트가 안 좋을 경우 단점이 강해지기 때문에 용감함은 비겁함이 되고 자부심은 오만으로 바뀌지요. 이기적이고 뽐내기 좋아하고 자기만을 중요시합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순간 상대를 험하게 다루고 양심의 가책 없이 짓밟지요. 높은 사람 밑에서는 온순해지는데 속으로는 강렬한 증오가 가득해도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불리하면 표정을 숨기고 지는 척하다가도 유리하면 공격하게 됩니다. 금성이 주인공일 경우, 금성이 주인공이면서 좋은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 섬세하고 고급스럽고 음악적입니다.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며 아이들을 극히 좋아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사회적 교제를 좋아하며 매사가 예술적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모든 것을 좋아하죠. 취향이 고급스럽고 정감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다만 편한 것을 좋아하고 귀찮은 일을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금성이 어스펙트가 안 좋을 경우 지저분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욕망으로 가득하고 낭비하는 가운데 제멋대로 굴며 취향도 변태적이기 쉽습니다. 주색잡기를 좋아하고 절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타락한 모습을 보이며 시끄럽고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죠. 요란하고 강렬한 것들을 좋아하며 그러한 취향은 좋아하는 음악이나 패션, 액세서리에 나타납니다. 수성이 주인공일 경우, 수성이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고 있다면 똑똑하고 기민한 정신을 가지고 지식에 목말라 있죠. 빠르게 습득하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정신노동,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능력을 보입니다. 말이나 글을 통한 표현이 좋고 재주도 뛰어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며 중개자 역할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나 수성이 어스펙트가 안 좋을 경우 단점이 드러나는데 신뢰가 없고 정직하지 못하며 모든 게 어설픕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둔하거나 아니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상습적으로 남을 속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짓을 합니다. 달이 주인공일 경우, 달이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로맨틱하고 상상력이 가득하고 약간은 불안정합니다. 활동 범위가 다방면으로 넓고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행과 변화에 대한 큰 욕구가 있으며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목표를 정하고 움직입니다. 생생하고도 기발한 상상력이 있고 낭만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박약할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듯이 주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며 그때마다 무기력감을 느끼고 초조해지며 흔들리죠.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대체로 신기가 있으며 책임감과 신뢰성이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달이 어스펙트가 안 좋을 경우 불안정한 상태가 심해서 우유부단하고 일에 지속적인 집중을 하지 못하죠. 때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이동하는데 거쳐 자체를 바꾸거나 생활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어스펙트가 매우 안 좋을 경우 정신적인 고통이 많고 이런 정신적 상태는 달의 변화 패턴과 동조하게 되죠. 토성이 주인공일 경우 토성이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진지하고 현명하며 근본적으로 사려가 깊죠. 게다가 책임감이 강하여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며 실행 능력이 좋죠. 정의에 관해서는 엄격해서 조금도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고 청렴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지만 즐길 줄을 모르고 다른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존경과 신임을 받지만 인간적으로는 살갑지 못하죠. 토성이 어스펙트가 안 좋을 경우 우울하고 병적이며 삶의 밝은 면을 보지 못합니다. 은둔을 하거나 대인 기피증이 있고 인색하면서도 탐욕스럽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삶을 누리지 못하고 궁색하게 삽니다. 의심이 많고 엄하면서도 가혹한 면이 있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집요한 인간 사냥개를 연상시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좌절감을 주면 앙심을 품고 보복을 꿈꾸지요. 자기가 과거에 쳐놓은 덫에 스스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 말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목성이 주인공일 경우 목성이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즐겁고 너그러우며 사회적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법을 지키며 공정하고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정치, 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거나 영향력과 명성을 추구하죠.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직업을 택하기도 합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이타주의자로서 항상 자선과 선행을 베풉니다. 존경과 호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인기가 많죠. 그러나 목성이 어스펙트가 안 좋으면 게으르고 허세로 가득하고 이기적으로 됩니다. 도박, 사기, 투기를 일삼으며 허풍 떠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죠. 요란한 패션과 장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고 어떻게든 남의 시선을 끌고자 합니다. 이런 부류는 주로 경마장이나 도박장에서 많이 보이며 법정에서도 자주 마주칩니다. 특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가지려 하지만 빚은 잘 갚지 않죠. 앞뒤가 다른 행동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조 위원장이 되어 사측의 노조를 팔아넘기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화성이 주인공일 경우 화성이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에너지 넘치고 건설적이고 공격적이 됩니다. 경쟁과 다툼에 능하며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돼 있죠. 무슨 일을 하건 일의 목표보다는 건설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발산이 안 되면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벅차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힘이 생기죠. 덕분에 문명의 개척자이자 선구자가 됩니다. 억압에 대해서는 극도로 참지 못하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데 협상 없이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은 쉽게 벌지만 사치스럽고 아낌없이 함부로 쓰죠. 아무리 실패를 해도 불굴의 내적 힘이 곧 회복되어 거침없이 재기합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굴다가 갑작스럽게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화성이 어스펙트가 안 좋으면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무모해집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얻어내고 여의치 않으면 폭력을 동원하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들을 잘 이끄는 게 아니라 불도저처럼 밀어붙입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즐기며 사람을 동원하고 지휘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무모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연관된 사람들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죠. 천왕성이 주인공일 경우 천왕성이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창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통념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참지 못하며 사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죠. 정신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고 일반인보다 너무 앞서갑니다. 초자연적인 차원의 세계와 소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고집이 세고 항상 자신의 방식을 지키고자 합니다. 의상, 음식,
생각이 기이하여 사차원적인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천왕성이 어스펙트가 안 좋으면 고집이 세고 거칠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죠. 또한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광신자가 되거나 기이한 취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과시하려다 보면 항상 말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남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죠.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것이 너무 급진적이고 기이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왕성이 주인공일 경우, 해왕성이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신비주의적이며 차원 높고 특이한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능력은 현대 사회 속에서는 쉽게 발휘되거나 실용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런 특징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비슷한 부류끼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해왕성이 어스펙트가 안 좋을 경우 특이한 능력이 신기나 광기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대체로 몽환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쉽게 빙의가 됩니다. 영적 능력을 낮은 차원에서 사용하여 자기도 모르게 미래를 보거나 점을 치게 되지요. 이상 어떤 행성이 천궁도의 주인공이냐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배경의 분위기인데요. 주인공을 찾아냈다면 이제 주된 배경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배경은 사인이 결정합니다. 그럼 어떤 사인이 천궁도의 분위기를 결정할까요? 12개의 사인 가운데 무엇이 주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앵글하우스, 즉 1번, 4번, 7번, 12번 하우스에 어떤 사인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승궁에 어떤 사인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대개 앵글하우스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사인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며, 특히 첫 번째 하우스의 시작점인 상승점에 있는 사인은 가장 중요하죠. 우선 앵글하우스에 어떤 사인이 접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앵글은 4개의 모서리인데 12사인이 이동할 때마다 각 앵글에 위치하는 사인을 보면 전체가 카디널 사인이었다가 뮤터블 사인이었다가 픽스드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앵글 하우스에 어떤 사인이 있는지를 보면 이 천궁도의 주요 배경의 특징이 카디널이냐, 뮤터블이냐, 픽스드이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앵글 하우스에 카디널 사인인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및 염소자리가 있을 경우를 봅시다. 이때는 정신적으로 민첩하여 인식이 빠르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조직력과 실행력이 뛰어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능력을 보입니다. 강인하고 용기 있고 불굴의 영혼으로서 성공이 약속돼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런 배경을 가진 경우 사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글 하우스의 픽스드 사인인 황소자리, 사자자리, 전갈자리 및 물병자리가 있을 경우 사려 깊지만 느리고 꾸준한 타입으로서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며 한번 결심하면 대단히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 끝까지 가죠. 신뢰할 만하고 맘 놓고 일을 맡겨도 됩니다. 가장 큰 약점은 틀에 박히기 쉽고 시야가 좁다는 점이죠. 이런 환경을 가진 사람은 창의성이 있고 발명가, 개발자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앵글하우스의 뮤터블 사인인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 궁수 자리 및 물고기 자리가 있다면 정신이 명쾌하고 다양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요점을 빨리 알아내고 결정이 빠른데 한 가지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고 마음이 잘 바뀌죠. 모방을 잘하여 전혀 생소한 분야에서도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다만 감정의 기복이 커서 한껏 부풀었다가도 작은 일로 인해 절망하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이 없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리인이나 중개인으로 두각을 보이고 서비스 분야에도 맞죠. 이렇게 앵글 하우스의 사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대략적인 경향성을 봤다면 이번에는 상승궁이 어떤 사인인지를 보고 더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상승궁의 사인은 정신적인 유형을 결정하며 거기서 눈에 띄는 성격이 나타납니다. 각 사인별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자리 상승궁은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이며 야심이 넘치지만 경솔하고 충동적이며 성급한 성격을 지닙니다. 황소자리 상승궁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성격이며 화가 나면 시샘하고 탐욕스럽고 악의적이 됩니다. 쌍둥이 자리 상승궁은 똑똑하고 기민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만 너무 유연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어렵고 길게 성공을 이어나가는 데는 2%가 부족하죠.
계자리 상승궁은 부정적이고 상상력이 넘치고 수동적입니다. 간혹은 병적으로 내성적이며 남을 믿지 않습니다. 뭘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죠. 동정심이 많고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사자자리 상승궁은 솔직하고 개방적이고 야망이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력과 자존심이 넘치고 명예를 추구하며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성급하고 욕정이 강하고 극단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처녀자리 상승궁은 비판적이고 계획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강하죠. 남을 믿지 않고 누구와도 진실로 친해지지 않는다고 해요. 천칭자리 상승궁은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대처하거나 극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세파에 휘둘리며 단 것만을 즐기고 쓴 것은 뱉는 점이 아쉽습니다. 칭찬을 갈구하여 칭찬해주는 친구를 좋아하며 이들에게 의존하게 되죠. 전갈자리 상승궁은 이중적입니다. 12사인 중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사인이라고 하죠. 때로는 포부가 드높아 보이지만 때로는 독하고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즉, 사려 깊고 내성적이고 높은 이상과 자부심이 넘치지만 비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드러납니다. 이때는 욕정이 넘치고 질투가 심하고 성질이 불같아집니다. 궁수자리 상승궁은 에너지가 넘치고 포부가 있으며 자비롭지만 야심은 없다고 해요. 대체로 열정이 넘치고 다정하며 가끔은 과시욕이 있습니다. 염소자리 상승궁은 요령이 좋고 사교적이며 생각이 깊지만 이기적이고 남의 것을 탐냅니다. 틀에 박히기 쉽고 시각이 좁으며 복수심도 남다르죠. 무슨 일을 하든 자립적이고 꾸준히 합니다. 물병자리 상승궁은 지적이고 사교적이고 동정심과 인정이 넘칩니다. 그러면서도 독창적이고 독립적이죠. 자신의 방식을 굽히지 않고 뜻을 밀고 나가는데 간혹은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물고기자리 상승궁은 감정적이고 로맨틱하며 걱정과 불안에 가득합니다. 신비한 사상에 빠지기도 쉽죠. 매우 예민하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렇게 12가지 상승궁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상승궁에 아무런 행성이 없을 때는 이러한 특징이 순수하게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상승궁에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의 성질이 섞이게 되지요. 그때는 그 행성의 성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천궁도의 주인공이 되는 행성과 주된 사인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파악하면 천궁도의 테마를 짐작할 수 있으며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그려보기가 쉬워지죠. 이 방법은 매우 역사가 깊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습하면 천궁도를 파악하는 것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정통성 있는 풀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